안녕하세요. 이제 2월부터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 스트레스 대출 규제, 이제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된다. 라는 이제 소개 뉴스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제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스트레스 DSR이 순차적으로 시행이 된답니다.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하고 올해 안으로 전 업권 전체 대출로 확대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금리가 내려가도 상승할 기온을 대비해서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이제 결국은 대출 금액이 이제 적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내 집 마련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적지 않다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GDP의 108%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제일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는 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경우를 감안해서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행하는 시기는 2024년 2월 26일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을 하고요. 2024년 6월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이제 신용대출 이제 적용 예정이고 3단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플러스 기타 대출 전 대출을 전부 다 포함시킨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냐라고 하면 한꺼번에 해버리면 그로 인한 충격을 이제 못 견디고 넘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서서히 적응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면요. 스트레스 금리, 이제 추가 이제 금리 부담을 2025년부터는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2025년, 2026년 많이 무너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미 시행될 이 계획이 다 세워졌던 걸 최근에 와서야 저렇게 떡하니 이제 발표하는 떡하니 이제 언론 뉴스에 내보내는 건 뭐겠습니까? 정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부채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정부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빚내라고. 신생아 특례 대출 해주겠다고. 청년 대출 해주겠다고 자꾸 꼬드기고 있습니다. 한데 그러한 것들은 정말 정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빚내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저 스트레스 DSR이 실행되면 가상금리가 적용이 될 텐데 아이 뭐 정부 정책 자금 지원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걸 누가 믿냐고요.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빚을 낸 사람들 이제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DSR, 스트레스 DSR을 실행하고 그 DSR의 한도에 넘어가는 금액들 관련해서는 금융권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인정해주겠습니까? 봐주겠습니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DSR 실행되면서 2022년 말이었나요? 어땠나요? 일시적으로 대출이 중단되면서 좀 뒤집어졌었죠.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또 반복된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앞으로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사항은 많이 어렵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꽤 충격적인 일, 꽤 현실적인 일,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 관련해가지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무서운 얘기니까요. 빚낸 사람들에게는 지옥입니다. 빚 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뭐 사람들이 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빚져가지고 빚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얘기만 하지 빚져가지고 작살나는 경우를 얘기 안합니다. 무슨 얘기하냐? 대출을 내가지고 예를 들어 돈이 없는데 1억을 대출받아가지고 그 주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 만약에 3천만원 수익을 내면 뭐 수익이 얼마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1억 대출 받는데 대출 이자가 예를 들어서 5%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500만 원이잖아요. 이자 내는데, 비용이. 근데 3천만 원 벌면 2,500만 원을 수월하게 벌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대충 계산해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현실은요. 현실은 1억 빌려가지고 500만 원 이자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억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넣었는데 그 주식이 만약에 7천만 원으로 3천만 원 날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빚이 3,500이 생기는 거예요. 3,500이. 꽤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3천만 원 날라가면 그 3천만 원은요. 무한정 빌릴 수 있냐고요? 아니죠. 특히나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빚내가지고 하게 되면 어느 시점 이내가 안 되면 이제 강제 처분 당해가지고 이제 빚은 빚대로 남고 이제 손절배 당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거든요. 빚내가지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기다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되게 무서운 게 빚인데 이제 그동안에는 빚내는 걸 되게 권장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수월하게 얘기했죠. 앞으로는요. 미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가상금리가 얼마 정도 이렇게 부여가 되냐? 1.5에서 3%랍니다. 대충 생각하면요. 한 2% 정도 더 내겠네라고 생각하면 맞죠. 대출금리가 예를 들어 내가 내고 있는 대출이 만약에 5%라고 5.5%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7.5% 되는 거예요. 7.5%. 근데 스트레스 DSR만 실행이 되냐? 아니죠.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금융권에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DSR로 인상되는 금리 2%. 그리고 이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으로 금융권들이 1% 적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1.5%. 그럼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한 3.5%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출을 만약에 5.5에 내고 있다. 그러면 2025년쯤에는 얼마를 낼 가능성이 생깁니까? 8% 낸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겠다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일이죠. 스트레스 DSR로 추가 가상금리가 2% 정도 생각하고 있고,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5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1% 적립하고, 그럼 무려 3%인데 이게 또 끝이냐? 2024년 말쯤에 가계대응 완충자본 적립도 추가로 0.5%나 1%더 올리면요. 지옥이 펼쳐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서야 어물쩡 저런 뉴스를 주말에 띵 내보내고 그냥 나몰라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빚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네들의 삶이 괜찮겠습니까? 괜찮을 수 있겠냐고요. 괜찮다라고 기대하면 그게 착각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앞으로 빚내면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도 많은 이들이 실제로 목격하면서 할 겁니다.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냥 빚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빚 그거 얼마 한다고 이자 얼마 한다고 이렇게 쉽게 얘기했습니다. 5억 내고 7억 내고 10억 냈는데요. 5억 대출 이자가 2%일 때는 그래 1년에 한 1,000만 원 내나? 이랬는데 이자가 만약에 5.5% 되면요. 2,700만 원 내는 거죠. 월 이자를 한 80만 원 내다가 이제 200만 원 내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2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50만 원 내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이자를 1,000 내던 걸 지금 2,500, 2,400 내는데 그걸 3,500, 4,000 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